자, 오늘은 비판과 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최근에 어떤 선생님께서 내 국어예술 1, 2에 나와 있는 설명이랑 거의 문제 어떤 선별된 것들을 거의 그대로 표절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 표절해서 책을 냈는데 뭐 설명을 나름대로 또 너무 비슷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름 좀 바꾸시고 나름 좀 바꾸고 또 자기 생각을 뭔가 플러스 알파 했어. 그래야 좀 표절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이건 내가 소송을 할 때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 설명 어쨌든 말 베꼈는데 나름 또 잘 베끼면 잘 베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책을 만들면은 솔직히 뭐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겠어. 근데 그분 책을 보다 보니까 야, 그분 설명대로 풀면 앞에서 한 설명으로 뒤에 문제를 풀면은 안 풀려. 그치? 또 뒤에서 한 설명으로 앞에 걸 다시 풀게 되면 안 풀려. 뭔가 자기 자신도 설명이 이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 책은 빨리 내야 되겠고 그래서 뭐 내 책을 좀 많이 팔리니까 잘 베끼셨나 본데 아무튼 그 책으로 공부해서 거의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을까 내 생각엔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 그렇다고 또 내가 뭐 어떤 무슨 선생님이 내 책 이렇게 베꼈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또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별 말은 안 하고 조용히 고소 준비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 이 책은 비판과 반론은 되게 좀 논리성이 많이 필요해서 되게 엄밀하게 정밀하게 공부해야지 좀 효과를 시험장에서 볼 수 있지. 대충 뭔가 말로 친절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나는 물론 나도 친절하게 말을 표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친절한 말이 핵심이 아니거든.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2008년부터 책이 이제 2008년 12월부터 책이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150만 부가량 판매가 됐는데 그동안 많이 다듬어지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책들이 피고 지고 하는 동안에도 계속 살아남은 책이야.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딴 건 몰라도 안정성은 보장되어 있다. 안정성, 그치? 안정성, 그치? 안전하기도 하고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간결 명료하게 정리해놨으니 이걸 그대로 보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너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비판과 반론, 이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비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것도 아마 좀 바뀌어야 될 거야. 용어가 우리나라 내 어휘책을 쓰면서 느끼는데 국어사전이 일반적인 용례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시험에서도 없거니와 일상적인 맥락에서도 잘 없는 것 같아. 이런 건 비평이라는 용어가 따로 쓰여. 그치? 비평이라는 용어가 있듯이고 비판은 그치? 뭐 어떤 주장 틀렸거나 이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행위야. 지적하는 행위. 반론은 무엇이냐? 그치? 주장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치? 반대 주장이 반론이야. 반론. 별거 아니지. X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 뭐뭐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 문제를 잘 내기 어려우니까 반론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반론에 대한 근거, 논거를 찾아라. 근거, 논거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찾아라 하는 말이 나와. 그리고 이 논거 자체가 실질적인 비판에 해당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반대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비판이 된다고. 참고로 내가 각주를 달아놨어. 각주를 달아놨는데 단순하게 무엇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잘 안 나와. 그치? 너무 쉬우니까 뭐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되잖아. 그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말자 이런 거 너무 단순하잖아. 그치? 뭐 서술어만 꺾으면 되니까. 근데 밑에 작게 써놨는데 크게 얘기해본다면 이게 P이면 Q이다 식의 P이면 Q이다. 이거는 다 문장을 해다. P 어떤 문장, Q 어떤 문장인데 이러이러이면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은 반론 문제로 잘 나와. 이런 게 단순히 반론 하는 걸로도 문제가 잘 나와. 왜냐? 어렵거든.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 내 생각에는 안 배우는 것 같아. 이게 명시적으로 어떤 표현이 없어. 그냥 우리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이건 논리학적으로 그냥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야. P면 Q이다. 반론을 어떻게 합니까? 반론하셔 그러면 P이다.
그러나 Q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거든. P이면 Q에 대하여의 반론 P이다. 하지만 Q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면 돼. 뒷부분을 부정한다고 기억을 하면 돼. 뒤에서 또 다루긴 할 건데 하여튼 뭐냐, 비판 문제가 나오고 그치? 반론 문제는 보통 반론의 근거, 반론의 논거를 찾아라 하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 사실상 그러면 같은 문제다. 비판 문제나 반론의 논거를 찾으라는 문제는 같은 문제다. 다만 반론 문제 같은 경우에 조건문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치? 그냥 바로 단순히 반론을 하라 이런 식으로도 물어.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틀리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와 사회적 어떤 상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풀 수 있도록 하나 배워둘 거야. 하여튼 그렇고 이제 이 내가 비판 반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모델이 하나 있어. 이 세상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나야 봤더니만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초래하는 식으로 현실이 굴러가는 것 같고, 주장이 담겨 있는 걸, 우리 비판과 반론은 보통 이제 주장이 담겨 있는 글에 주로 하니까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고 이 주장도 또 어떤 거에 대한 근거가 돼. 그래서 또 다른 주장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지문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가 비슷하구나. 그리고 이 글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어디 하늘나라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게 되더라. 상호 작용하게 되더라. 이거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볼 건데, 주장 비판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 써놨듯이 주장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장과 관계 맺고 있는 것들, 주장과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거야. 주장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장과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공격해서 주장을 무력화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첫째,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틀렸다고 이걸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그렇지? 둘째, 근거는 적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적절하게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가장 강력한 비판, 어떤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 주장이 있다면 아까 반론, 반대 주장이 있다 그랬잖아. 반대 주장. 네가 말한 이 주장이 잘 봤더니 주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 주장을 지지해. 이거를 너가 밝히면은 가장 강력한 비판이 돼. 이건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나중에 뭐 면접할 때도 뭐 마찬가지고, 그치? 어떤 네가 든 근거를 갖고 잘 살펴봤더니 반대 주장을 지지하더라.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한 3파 방식도 이런 거랑 비슷하고,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반박이 돼. 상대방이 든 근거를 갖고 상대방이 힘을 갖고 상대방을 물리치는 거니까. 둘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지, 지지. 이 세 번째가 이 현실과 글이 상호작용이 하지 않는다. 현실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째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 하나는 실현 시 뭔가 부작용이 터져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시행할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는 꼭 뭐 비판과 반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너네가 대학교에 가면 특히 인문계열들은 뭐 공모전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공모전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뭐 꼭 공모전이 아니어도 좋아. 또 나중에 너네들이 회사를 취업하면 이건 뭐 정부에서 하는 거긴 한데, 공무원이 됐다 치자. 뭐 정책에 관한 뭐 정책 공모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정책을 뭔가 발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뭔가 너네 제안을 뭐 어디에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회사 같은데 다른 뭐 거래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거야.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경우에 특히 정부 정책 공모 이런 거 할 때 보면 심사 기준에 뭐가 있냐면은, 뭐 100점 만점으로 어떤 아이디어 100점 만점 평가하면은 이 중에 60점은 뭘로 구성되느냐? 실현 가능성으로 구성이 돼. 실현 가능성. 혹은 실현했을 때 부작용. 실현했을 때 부작용이 있으면 계속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 지속 가능성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30점과 30점 배점이 되어 있어. 요 두 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제안을 상대방에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까이겠지. 그래서 요 두 개는 이게 논리적 사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고, 이거는 너네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무엇이 틀렸고 뭐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읽어보면 될 거고, 내가 여기 한 번 더 소개했지만 상대방이 든 근거를 갖고 그치? 이 주장을 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 주장을 지지하더라. 그냥 무관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반대 주장을 지지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은 100점짜리 최강희의 반박이 돼. 반박, 비판, 100점짜리야. 글씨가 이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좀 촬영하는 방식상 조금 어렵긴 한데 하여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비판과 반박을 할 때 주의할 점, 그치? 주의할 점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뭐다? 핵심을 조준해야 된다. 핵심을 비판해야지 그냥 뭐 변두리, 그냥 어중이 떠중이 희한한 거 옆에 있는 것들 아무리 지엽적인 거 비판해봤자 별로 타격이 없고, 가장 최악은 뭐냐? 이 지문과 무관한 것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 지문과 무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시험에 자주 나와. 시험에는 이런 걸 무관한 걸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그치?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문에서 주장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거야. 이런 거를 흔히 논리학에서는 이렇게도 허수아비 이렇게도 표시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그치?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상대방이 그치?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힘도 좋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얘를 공격해서 싸우지 않고 얘 옆에 조그만한 허접한 허수아비 삐쩍 마른 거 하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딱 쓰러트림으로 해서 야 내가 이걸 이겼어라고 우기는 것 같은 오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얘를 이겨야 되는데 아무 얘랑 관련도 없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얘를 때려 눕혀놓고서 아우 나 적절하게 비판을 했노라 이러면 오류가 된다고. 마찬가지야. 주장을 공격해야 되는데 주장을 냅두고 이 어디 숨어있는 이렇게 허수아비 같은 거 하나 쓰러뜨린다 그래서 적절한 비판이 될 리가 없다고. 그래서 자 근거와 주장을 할 때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아까 방금 말한 거 그대로 또 한번 얘기하는 거야. 지문에 있는 내용, 그치? 무관한 내용을 하면 허수아비 공격에 오류가 돼. 돈키호테를 보면은 괜히 풍차를 향해서 괴물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이런 거야. 그치? 괴물을 쓰러뜨려야지 괴물을 쓰러뜨린 건데 허수아비 때려 부신다고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 둘째, 지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주장을 비판해야 된다. 그치? 심지어 아예 발문에 핵심 주장을 비판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발문에 아예 핵심 주장을 비판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장기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다 아무리 죽어도 의미가 없어. 체스도 마찬가지고 왕을 때려잡아야 돼. 그리고 셋째, 비판할 때 특히 주의할 점, 이게 말할 때 이런 게 현실에서는 좀 흔한 경우도 있어. 구분 가산점 제도는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 반론이지. 이게 반대 주장이야. 반대 주장. 왜냐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서술을 꺾었기 때문에 반대 주장이지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 그치?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냐?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목소리 큰 사람이 하도 목소리가 상대방이 커지면 같이 싸우게 되면 나도 목이 아프고 그냥 무시하거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 하여튼 이런 식의 비판은 적절히 않다. 뭔가 단순히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뭐가 적절한 비판이냐?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논리적 사고란 뭐냐? 근거를 따지는 거고, 비판적 사고란 것도 별게 아니야. 그냥 근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또한 논리적 사고의 일부로 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의점, 이게 제일 머리 아프고 사실상 나온다면 난이도가 제일 높아. 제일 높고 사실상 교육과정 이런 게 있냐 싶기도 한데, 구체적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두 개인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부정한다고? P면 Q이다. 부정하는 거는 P이다. 그런데 Q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된다. 이거 앞부분 부정하고 이러면 안 돼. 이면, 어떤 문장과 문장이 이면으로 연결되면은 앞부분을 부정하고, 이렇게 이 앞부분 네 말대로 P이라 그랬는데 Q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이게 안 떠오를 수 있어.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물론 언어적 감각이 좋으면 언어적 감각 이런 거 감각이 중요하겠는데,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논리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감각적으로 답을 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책 공부해, 그치? 공부 안 해도 이미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일 테니까 기계적으로 좀 외우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쉽게 쓸 수가 있더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제시한 문제가 크게 세 문제인데 여기 보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거네 국어예술 0을 만들 때 주로 썼던 이제 시험 기출문제인데 역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야. 사실상 이 문제에서 지문 내용만 좀 어려워지면 수능이고 대신에 논리 구조는 뭐다? 논리 구조는 다 똑같아. 중학교 문제든 뭐 고등학교 3학년 문제든 대학교 문제든 논리 구조는 똑같은데 지문에 있는 지문의 재료가 좀 많이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이 답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희귀한 자료야.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는 원래 보통은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의 제기를 하면 시험 치러지고 이의 제기를 막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막 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꼽아갖고 그래 요건 내가 답변해 줄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든. 그래서 평가원의 입장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 즉 이 해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예전에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는 시험,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치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해설을 제공했던 적이 있어. 그치? 이게 그 해설이거든. 여러 번 읽으면서 출제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하고 있는가. 그치? 글쓴이가 과장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다고 하면 뭐야? 허수아비를 공격한 거지. 허수아비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설하고 있나를 쭉 한번 보고 마찬가지로 어떤 글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이건 나중에 너네들이 뭐 공모전 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알겠지만 무슨 PPT가 얼마나 화려한지는 별로 안 중요해. 화려한 것보다는 논리성이 중요해. 왜? 이게 진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려한 거는 회사 오기 전보다 회사 입사하거나 너네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그러면 엄청 잘하게 돼. 이제 옆에서 엄청나게 쪼고 위에서 닥달하기 때문에 잘하기 싫어도 잘하게 돼. 근데 논리 이런 거는 이미 그렇죠? 이 논리적 사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뭘 뽑아갖고 이런 거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거 아까 뭐였어? 공모전 할 때 핵심적인 거 실현 가능성. 어떤 아이디어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야. 실현 가능한 게 1차적인 거야. 그 좋냐 나쁘냐 떠나서 일단 실현 가능해야 뭘 의논을 할 거냐. 이 주장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말대로 해본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아까 또 뭐라 그랬지? 부작용 두 가지 실현했을 때 부작용이 있어도 결국 실현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교통체증을 막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3번 3번 그냥 읽어보면 되지. 3번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출제자들은 이의제기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주장을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그치? 이 주장이 아니라 주장이랑 비스무리한 주장 다시 쉬운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에 이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말이라고. 그렇군. 그리고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내가 잘 설명을 써놨지.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높인 방안으로 뭐가 또 필요하더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고 이 184쪽에 있는 이 문제는 사실 내 옛날에 책을 처음 낼 때는 그 책 초기에는 이 지문 통으로 넣었었어. 근데 너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멘붕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냥 짧게만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 중요한 어려운 내용 다 빼고 핵심만 짚어보면 이래. 이성이 어떻냐? 비판 능력이 없게 된다. 그치? 비판 능력이 없게 된다. 근데 해결책이 뭐야? 이게 문제야. 그치? 이성이 비판 능력이 없어. 문제야. 근데 해결책이 뭐야?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해야 된다. 그래. 비판적 사유를 해야 된다. 야, 비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뭐야?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아주 단순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는데 비판할 때도 희망을 찾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뭐야? 어쨌든 뭐야? 실현 가능성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간단하지. 그래서 1번 그냥 뭐 보기 어려운 건 없지. 해설이 충분히 잘 돼 있어서 국어 강의가 해설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 특히 책이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의 구조만 한 번 더 내가 짚어줄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렇지?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빠짐없이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론으로 뭐야? 몽땅 모아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비판을 출제자가 원하지 않지, 그치? A와 B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미처 문제화하지 않은 요거에 대한 반론마저도 여기에 있더라, 그치? 언뜻, 그치? 지문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느낌적으로 야 지문을 반박한다고 지문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서, 그치? 발문을 보니까, 그치? 발문을 보니까 A, B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그래. 그치? 미처 C가 없으니까 C에 대한 반론은 적절하지 않더라. 뭐 2번도 읽어보면 돼. 4번이 재밌어. 4번이 수능에 나왔을 때 뭐 조금 어려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읽어보면 이래. 반론을 제기한다. 그거에 대한 논거를 찾아보시 이거지. 핵심 뭐야? 반론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논거를 찾아야 돼. 근데 이 논거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반론을 찾아야 돼. 반론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주장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따라서 기억.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 틀은 시장의 논리로 통제가 안 된다. 따라서 기억. 뭐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 필요한 게 뭐야? 이것들 뭐라 그러는데 비시장적 요소라고 할 수 있대. 이 원래 주장은 뭐야? 원래 주장? 비시장적 요소가 필요 이거잖아. 그럼 반론은 뭐겠어? 반론? 비시장적 필요 X. 그럼 반론에 대한 근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근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뒤집으면 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뭐야? 반시장적 요소가 시장의 논리로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반론은 뭐야? 반시장적 논리가 시장의 논리로 됩니다. 그래서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논리로 해결됩니다. 답이 5번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5번은 지문이 길고 읽기 짜증날 수 있겠지만 그 열심히 읽어보고 출제자들의 해설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질문이 어떤 게 맞냐면 이때 지문의 내용을 봤는데 이 아우라가 언제 생기냐면은 이 교감이야, 교감. 그리고 이제 사례로 나온 것들을 쭉 보면은 아우라가 카메라 때문에 아우라가 상실했다 그러는데 연극 같은 경우 배우와 관객이 어때? 배우는 관중을 보고 또 관객은 또 이런 배우를 통해서 서로 그치? 뭔가 주고받는 거야. 뭔가 교감하는 거야. 교감은 쌍방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4번은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어. 그러면 카메라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배우들의 그치? 뭐 세밀하고 표정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느낄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요거는 성립을 해. 근데 카메라 때문에 뭐가 안 돼? 카메라 때문에 관객이 배우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이 배우가 관객을 보면서 뭐 이렇게 뭘 또 느끼고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요걸 단절했고 이건 카메라 수준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이야기해봤자 뭐 적절한 반론이나 비판이 이렇게 될 수가 없더라 라는 게 핵심이지. 별거 없지. 6번도 보면 되게 단순해. 자 보자. 원숭이가 당시에 보기 어려웠던 거 근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슬로 바꾸자. 이슬 주장. 그럼 어떻게 반론을 합니까? 반론. 결국 뭐 비판이랑 같은 말이지. 근거를 때려 부시는 거야. 첫째, 원숭이 보기 쉬웠다 이렇게 해도 되지. 원숭이 보기 어려웠다는 거 무슨 말이야? 원숭이 집안에 널려 있었다. 근데 그렇진 않아. 그런 건 선택지 없어. 근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보기 어려웠다고 하는 게, 그치?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거지. 보기 어렵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보기 어렵어도 뭐야? 관념을 갖고 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려웠다고 그래도 어려웠다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이 근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또 주장, 이슬로 바꾸면 어떻게 돼? 청각적. 원숭이 휘파람 부르면 청각적인데 이슬은 시각적인 거밖에 안 되잖아. 청각적인 걸 놓치게 된다. 이 주장에 대한 부작용. 또 어려웠던 동물을 통해서 쓸쓸함을 뭘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뭘 놓치게 돼. 이거 역시 부작용.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원숭이 휘파람 부는 거랑 인간의 자연의 일체감이랑 큰 관계가 없었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선택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겠지? 근거 주장 연관성 여기에서 깐 거랑 요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깐 거랑 이렇게 되어 있어. 7번.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1등급 중에서 상 1등급만 맞힐 수 있었던 문제.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처음이어갖고 어려웠겠지만 이게 아마 내 기억이지. 2004학년도 수능인데 지금이 벌써 2016년도야. 학년도 수능은 이제 2016년도, 2017학년도 수능을 치게 되잖아. 2017학년도 수능. 이게 벌써 13년 가까이 흐른 문제인데 이제는 이거에 대한 풀이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답률의 역전이라 그래가지고 정답률이 너무 낮아갖고 정답 선택지의 선택률보다 다른 오답 선택지 선택지의 선택률이 훨씬 높았던 게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정답의 선택률이 20%면 오답이 30% 이런 식으로 되었던 적이 있다 이거지. 이 문제가 바로 그 유명한 문제야. 보면 이런 거야. 기억. 인간에게 이런 반사회성이 없다이면 인간의 재능은 뭐야? 인간의 재능은 꽃 못 피울 거다. 재능을 키울 수 없다. 재능을 개발할 수 없다 이거야. 그치? 인간에게 반사회성 없으면 어떻게 된대? 재능 못 꽃 피워요.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뒷부분을 부정한다 그랬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반론 어떻게 하느냐? 그래 반사회성이 없다 치자. 그치? 반사회성이 없어. 근데 뒷부분을 부정하라 그랬지. 뒷부분 재능 개발될 수 없다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재능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반사회성이 없다 하지만 재능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돼. 그럼 몇 번이야? 이거에 같은 맥락이란 게 사회성만으로 반사회성 없어도 재능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푼 거야. 이걸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풀려 그러면 이때 이 문제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렵고 앞에 있던 문제 풀려니까 다 안 풀렸고 시험 시간도 모자란 것 같고 뭔가 멘붕 상태에서 이 문제 보면은 다 답인 것 같아. 심지어 4번도 이 4번이 제일 이 선택률이 높았거든. 정답보다도 4번이 선택률이 더 높았어. 이거 왜 답이고 아니고를 내가 논리적으로 열심히 해설에 써놓긴 했는데 시험장에서 가장 기계적으로 푼다면은 반사회성이 없다면 재능 개발될 수 없다. 주장은 이러한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부분은 그대로 가져오고 반사회성 그래 없다 치자. 그런데 뭐야? 재능 개발될 수 없다 했으면 재능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성만으로 반사회성이 없어도 재능이 개발될 수 있다. 답이 3번입니다. 반사회성이 없다는 거지 사회성만 있다는 게. 8번. 너무 빨리 넘어갔나? 음미 한번 해봐. 반론으로 적던 게 반론이야. 근거가 있지도 않았어. 그냥 이거에 대해서 반론한 거야. 조건문에 대한 반론은 앞부분 그대로 가져오고 뒷부분만 부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8번 똑같은 문제의 구조야.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치?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그치? 잘 봐. 노동시간 단축되면 뭐라 그래? 일자리 늘어난다. 일자리 늘어난다. 이게 고용 창출이지 뭐. 일자리 늘어난다. 그럼 비판은 어떻게 하는 게 조건문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잘 봐. 노동 단축 인정했어. 노동을 단축했는데 뭐라 그러면 돼?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노동 단축했는데 일자리가 늘지 않아요. 노동시간 단축했는데 일자리가 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반론이고 이제 요거에 대한 건 이제 특별히 근거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 이건 따로 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이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만으로도 이미 맞는 거야. 그치? 근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어떻게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근거 이러한 경우라면 이렇게 된 거에 불과하더라. 그치? 앞부분은 그대로 가져오고 컴마 찍고 뒷부분을 부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부정의 부정이었습니다. 9번은 내가 해설에서도 잘 써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뭐 비판적 의문이지 거의 비판이긴 한데 내용 일치에 관해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면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어. 짧게 해서 이렇게 반론을 끝냈는데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내가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방금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비판 뭐냐?
지적하는 거고, 반론은 반대 주장. 비판하는 방법 뭐였어? 근거 없게 틀렸다고 주장한다. 부작용 발생한다고 공격한다. 가장 강력한 비판 뭐야? 이거는 꼭 수능용이 아니라 너희들 살면서 논쟁을 하거나 남과 말싸움할 일도 엄청 많아요. 논쟁하거나 뭐 하여튼 뭐 많아 살다 보면 이렇게 싸울 일이. 그래서 네가 든 근거가 오히려 내 주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판할 때는 핵심 주장을 비판해야 되고 심지어 발문 자체도 핵심적인 주장을 비판하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시험에 실제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래야 C12B, 오답 시비가 없어. 그래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비판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 적절에 대한 비판이고 출제자가 이렇게 선택지를 할 때가 진짜 많더라. 그리고 약간 이게 좀 특이한 경우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다더라. 옛날에 수능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옛날에 전통적 수능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계속 아까 문제 되게 어려웠던 문제 풀이를 내가 정말 단순하게 끝냈지만 정말 단순하게 하면 돼. P가 없다면 Q 할 수 없다. 아까 반사회성이 없다면 재능이 개발될 수 없다. 뭐라 그랬어? P가 없다는 그대로 갖고 온 걸 P가 없다는 그대로 갖고 오는데 Q 할 수 없다를 꺾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P 할 수 없다 하지만 Q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비판과 반론 끝이 났어.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꼭 책에 있는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서 다 너의 것으로 만들길 바랄게. 다음에 또 보자.